자, 오늘은 요 차는 혼다 어코드 차량입니다. 실내 방음을 한번 해볼게요. 하기 전에 차 구경 좀 할까요? 아이보리색이고요. 저런 시트나 저런 색상들이 실내 클리닝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되죠.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런 색상도 굉장히 좋아요. 요 차주분이 요쪽 운전석 시트 밑에 바람 나온 송풍구 있죠? 거기다가 우유를 엄청 쏟으셨대요. 그거 방음하면서 뭐 어차피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거 하면서 저것까지 클리닝까지 카펫 클리닝 그런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요 시트 밑에 송풍구가 있어요. 그 안쪽으로 우유를 상당히 쏟았다고 하네요. 일단 작업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이드 스텝 요거 탈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그냥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위로 그냥 들면 돼. 쉬워요. 따로 뭐 피스 풀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그냥 키 방식 고정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4개 주황색 있는 거. 저것만 딱 뽑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수석 킥 패널, 제가 방금 뜯은 거를 뭐 도어 스텝, 뭐 사이드 스텝 뭐 그렇게 부르고요. 그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 마감재를 킥 패널이라 그래. 킥 패널. 요게 킥 패널입니다. 킥 패널. 발로 차지 말라고 해놓은 거죠. 그런 킥 패널. 킥 패널 같은 경우에도 안쪽 키가 딱 2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키 위치를 잘 못 찾아가지고 요 뜯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카메라 각도가 안 나와서. 요렇게 그냥 뽑으시면 돼요. 키 보이시죠? 요렇게 키가 2개가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거만 뚝 뽑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킥 패널까지 꼽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내 방음할 때 좀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뽑은 것들 있죠. 그거는 그 뽑은 거 바로 밑에 방향과 모양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면 나중에 조립하실 때 저게 뭐 어디 있는지, 방향이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코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볼트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2개가 있는데 요 차는 1개밖에 없네요. 저쪽에 손을 넣어 보시면 10mm 볼트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그거를 풀어 줄게요. 국산 차들도 이렇게 볼트 체결 방식의 차들이 있습니다. 시트가 그냥 들었는데 안 뽑히면 안쪽에 손을 그 등받이랑 그 바닥 쿠션 사이에 손을 넣어 보시면 이런 10mm 볼트 짜리가 하나 딱 꼽혀 있어요. 요걸 푸셔야 바닥 쿠션을 뺄 수가 있어요. 지금 오코드 요 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 쿠션이 걸려 있는 방식이 앞쪽에 있는 그 플라스틱 핀을 당겨야 뽑히는 방식이에요. 요 뽑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바닥에 열선도 없네요. 요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뽑으면 뽑히는, 이렇게 뽑아서 시트를 드는, 아시겠죠? 요런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차는 저런 방식의 차 거의 없죠. 그냥 뽑거나 아니면 뭐 몇 가지 방식이 있지만 삼성차들이 옛날에 저런 방식을 쓰기도 했어요. 요것도 그냥 키 뽑으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뽑았으면 그 바닥 밑에, 차 밑에 그 모양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시트를 고정하는 브라켓 있는 커버,
사실 지금 제가 요 뜯는 요 커버는 뭐 안 뜯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뜯으셔도 상관없고, 뭐 저처럼 뜯어서 하실 분은 뜯어서 하셔도 되고, 뭐 뜯기 귀찮다 그러면 지금 분리가 됐죠. 바닥에 동그란 거 조금만 탈거하고 하셔도 뽑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반대쪽 것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볼트 뽑아주시고요. 요거는 14mm입니다. 14mm. 요 차를 혹시 작업하실 분은 10mm 그리고 14mm 요 두 개만 있으면 실내 방음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주 간단하고 좋죠. 뭐 우리나라 차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 헤드레스트를 뽑아줄게요. 뽑아주고 저걸 뽑아야 나중에 시트를 꺼낼 때 조금 편해요. 간혹 저게 또 안 뽑히는 차들이 있어요. 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시트 꺼낼 때 조금 더 조심해서 꺼내시면 돼요. 그래요. 그 앞쪽에는 따로 커버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풀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풀었던 볼트도 그 차 하부에 4개를 딱 모아 놓으세요. 그렇게 해야 저 볼트 나중에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해요. 그리고 시트 밑에 있는 잭을 다 뽑아 줄 겁니다. 보통 저 잭 같은 경우에는 뭐 열선 잭, 그 다음에 뭐 전동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 모터 잭, 뭐 메모리 시트, 메모리 잭,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시트 빼실 때는 지금 시트 하단부가 철제 프레임으로 돼 있어서 저게 자동차의 뭐 내장재나 뭐 이런 데 닿지 않게 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코드 차량은 특이하게 안전벨트가 시트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차는 이런 방식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요것도 역시 14mm 볼트입니다. 14mm 시트를 드러냈으면 B필러 하단 몰딩을 제거를 해줄 겁니다. B필러 하단부. 뭐 이거 몰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트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 요 위쪽하고 아래쪽 경계선 있죠. 그쪽만 뽑아주시면 이 차는 굉장히 쉽게 뽑혀요. 쉽죠? 원래 여기 저기 아래쪽에 요 키가 하나 요게 걸려 있어요. 저거 뽑아서 다시 제가 트림에다가 끼워 줄 겁니다. 저거 안 끼우면 나중에 조립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운전석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운전석 지금 다 뜯어 놓은 상태로 보여드리는 건데 조수석하고 모양이 좀 달라서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윗부분 똑같은데 아래쪽 부분은 지금 트렁크하고 주유구 여는 거 그게 피스 하나가 여기 딱 박혀 있어요. 그거를 풀고 나서 위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 똑같아요. 저 피스 하나가 더 있다는 거 그죠? 그래요. 그리고 킥 패널도 그냥 뽑아 주시면 되고 발판도 그냥 뽑아 주시면 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안쪽에 보시면 키가 2개 있습니다. 이 발판도 뭐 피스, 뭐 볼트 고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뽑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올해 일본 차들이 작업하기 더 수월해요. 국산 차들보다. 작업이 제일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차들이 독일 차들. 좀 불편하죠. 지금 안쪽에 지금 냄새를 전달을 할 수가 없는데 우유 썩은 내가 납니다. 지금 약간 조금만 더 있으면 치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지금 겨울이라서 좀 덜 나는데 굉장히 많이 나네요. 지금 뜯다 보니까 유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요런 모양의 유리 조각은 대부분 자동차 유리입니다. 자동차 유리가 깨지면 저렇게 조각조각이 나요. 그 뒷시트 아래도 뜯고 보니까 이렇게 유리 조각이 있어요.
유리 조각이 있고 뭐 머리카락 이런 거, 머리카락 긴 거 보니까 여성분이 타시는 차였을 확률이 높죠. 예. 유리 조각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일반 우리 집에 있는 창문 유리 조각하고 다릅니다. 차는 중간에 필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깨지면 요런 식으로 요런 모양으로 탁 깨집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뭐 조수석 뒷문 쪽에 뭐 사고가 뭐 나면서 유리가 깨졌던, 그래서 뭐 바깥쪽은 다 청소를 했는데 안쪽에 좀 남아있는 뭐 그딴 상황,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문짝이라는 거는 뭐 교체해도 차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짝이나 뭐 이런 거 교체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해요. 예, 문짝이 새 거가 되니까 뭐 크게 뭐 저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어지간한 하우스 먹고 막 큰 사고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요차 실내 클리닝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뭐 남아 있네요. 이물질 같은 게. 저런 것도 어차피 클리닝 하면서 카펫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저거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펫 같은 경우에는 일본 차들은 카펫이 굉장히 얇아요. 뭐 일본 차 중에도 뭐 카펫 두꺼운 차도 있으면 렉서스 이런 차들 카펫이 좀 두껍고요. 국산 차 중에는 체어맨 카펫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나머지들은 카펫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지금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카펫을 드러내려면 지금 기어봉하고 사이드 브레이크 하고 뭐 팔걸이 있는 뭐 저 부분을 통째로 다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분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방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카펫 안쪽에 조그맣게 이제 조수석 카펫하고 운전석 카펫하고 조그맣게 다리처럼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가위로 그것만 탁 잘라내시면 위에 거 다 안 뜯어도 이렇게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뭐 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배선 같은 거 이렇게 빼주시고, 카펫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잘 접혀요. 이 카펫은. 그리고 뭐 탈거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조립하는 거는 조금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뜯으시고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래쪽에서 카펫을 강하게 쭉 잡아 당기시면 다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카펫이 뭐 저기까지 통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카펫 드러내실 때는 이렇게 뒷문으로, 뭐 운전석 쪽으로 하시든 조수석 쪽으로 하시든 상관없지만 뒷문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네요, 카펫이. 그리고 우유를 쏟으셨다는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지금 우유가 굉장히 촉촉하게 바닥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냄새가 그냥 우유 썩은 내가 나요. 그냥 딱. 그나마 겨울이라서 다행이네요. 여름이었으면 굉장히 작업하기가 상그러울 뻔했어요. 상그럽단 말 아시나? 굉장히 뭔가 좀 불편하고 상그럽다. 여기 다 클리닝 전부 다 해줄 겁니다. 앞쪽에도 많이 젖었어요. 뒤쪽에 약간 누런 것들 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깨끗이 안 닦아내면 저쪽에서 안쪽에서 발효가 되는 거죠. 이제 요거트가 되고 치즈가 되고 뭐 그런 거죠. 지금 앞쪽에 밑에 판에 뭐 곰팡이 같은 것도 조금씩 있고요.
차가 몇 년식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곰팡이 있는 쪽에 또 우유가 첨가됐으니 얼마나 또 번지겠어요 이게. 굉장히 축축해요 지금. 이 축축함이 영상으로는 전달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앞쪽에도 혹시나 만져봤는데 앞쪽에도 많이 젖어 있어요. 앞쪽에도 많이 젖어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요.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젖어 있는지.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 요렇게 젖어 있는 거 생각보다 많이 젖어 있죠. 그 뒤쪽하고 앞쪽하고 그 송풍구 라인 밑에 쪽에 조금 틈이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뭐 액체가 들어가면서 앞쪽까지 흘러버린 거죠. 요런 거는 뭐 클리닝하고 뭐 안에 향수 뿌리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 뜯어버리는 게 가장 속 편하죠. 그냥 다 뜯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 깔판, 흔히 저런 거 돼지 깔판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 그 축사 이런 거 있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런데 축사에 저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그냥 돼지 깔판이라고 했는데 정식 명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뒤쪽에는 다행히 깨끗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저기까지 묻었다 그러면은 이건 하루 만에 끝날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또 냄새가 나니까 다행히 뭐 저기까지 안 묻었네요. 일단 요거를 잡을 수 있는 뭐 케미칼은 뭐 거창하게 뭔 케미칼입니까? 그냥 물 좀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런 냄새를 없앨 때는 세탁기용 세제 있죠. 그런 거나 아니면 주방 세제 이런 거 좀 넣으시고, 그리고 섬유 유연제 향 좋은 거 있죠. 저거는 다우니죠. 그거 좀 넣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요거 가지고 클리닝을 하도록 할게요. 뭐 실내 같은 경우에는 PB를 써도 되기는 되는데 PB가 어떻게 보면 제일 세죠. 세고 강하고 좋은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PB 써서 뭐 클리닝을 하고 완전히 닦아낼 수가 있는데, 저렇게 카펫 같은 경우에 PB 같은 거 쓰면은 그 약품 냄새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바닥 카펫은 또 두껍기 때문에 뭐 저런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저런 게 굳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뭐 없을 수가 있습니까? 세탁기 있으신 분들은 다 있죠. 세탁 세제 이런 거 그런 걸로 한번 닦아내시고, 지금 두 번째로 알코올을 뿌려서 이렇게 닦아냈습니다. 알코올을 뿌려서 닦아내면 얘가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냄새를 조금 뺏어가요.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소주 냄새 이런 거 살짝 나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금방 증발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빨리 또 증발하니까 금방 또 뽀송뽀송해져요. 앞쪽에도 동일하게 뭐 뒤쪽에다가 흘렸는데 앞쪽까지 지금 흘러서 왔어요. 밑에까지. 그래서 앞쪽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뭐 이런 작업하실 때는 수건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냥 막타올 있죠. 막타올 쓰셔도 되고 그냥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냥 수건 같은 거 쓰셔도 되고. 근데 걸레는 쓰지 마세요. 걸레는 하고 나면 약간 그 걸레 냄새가 나요. 그리고 하부 쪽에는 카펫을 깔아버리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 저 부분이 실제로 방음하다 보면 축축한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닥 쪽에. 겉에는 막 깔끔하게 하시는데 실내 카펫 딱 들어보면 안쪽에 막 물기가 있고 그런 차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수건으로 닦아도 틈새 같은 데 있죠.
틈새에는 저렇게 히팅거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구멍 같은 데 있죠. 저런 데는 수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언제 저거 뜯어보겠습니까, 그죠? 자, 한번 뜯을 때 뭐 깔끔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이 작업하시는 분들도 뭐 히팅건이 굳이 없다, 그럼 드라이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날리셔도 되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일단 최대한 최대한 틈새에 있는 물기까지 날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뭐 똑같은 작업을 해줄게요. 뭐 운전석 쪽에만 묻었다고 운전석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반대쪽에 좀 에? 이왕 하는 김에, 이왕 손에 물 묻힌 김에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요. 수건 같은 경우는 저 막타올 있죠. 막타올 뭐 코스트코나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이런 데 가면 있는 거 막타올, 저런 거 하나 사셔서 요렇게 막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타올이죠. 저도 괜찮아요. 괜찮고, 근데 이런 식으로 용도로 사용한 타월은 자동차 도장면은 안 쓰시는 게 좋죠. 그걸 딱 구분하셔서 쓰시는 게 좋아요. 막타올도 뭐 사놓으시고, 요거는 이제 진짜 막타올,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도장면에 써도 되는 막타올, 이렇게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왕 한 거 카펫 쪽에도 한번 돌려줄게요. 카펫이 위쪽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냄새가 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위쪽에도 좀 묻은 것 같아요. 조금 나긴 나니까. 지금 겨울이라서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지, 저 여름 되면 냄새가 굉장히 장렬하죠. 장렬.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시고, 조금 더럽다 싶은 데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펫 같은 경우에는 뭐 저걸 빨아서 뭐 탈수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의 양을 조금 작게 하시고, 표면을 이렇게 뭐 솔 같은 걸로 닦으면서 이렇게 클리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의 양이 많아 버리면 카펫이 또 물을 먹죠. 물을 먹으면 저거 말리는데 뭐 굉장히 시간이 많으시다, 그래 뭐 3, 4일 정도는 카펫을 안 깔아도 된다, 그러면은 뭐 물로 빠는 게 제일 좋죠. 예, 근데 그럴 상황이 잘 없죠. 표면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무리 저렇게 해도 물기를 최대한 닦아내야 돼요. 특히 실내 저 카펫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 겨울철에 히터 켜고 이렇게 하시면 카펫에 있는 물기가 올라오면서 유리나 뭐 그런 데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죠. 예. 그래서 최대한 닦아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수건을 좀 많이 쓰는 겁니다. 수건 이거 하면서 수건을 40개 정도 썼어요. 예. 근데 뭐 어차피 수건은 내가 빠나 세탁기가 빨지. 세탁기에 넣어놓으면 자기가 빨아주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런 타월은. 최대한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수건을 많이 쓰는 이유는 수건 하나 가지고 닦으면 계속 젖은 걸로 닦고 젖은 걸로 닦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저렇게 말려놓고 하루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가게 문을 열고 한번 볼게요. 오늘 아침 굉장히 춥네요. 오늘 안 추신가요? 12월달 되자마자 어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쪽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말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런 거. 요거 뜯어낸 거 있죠? 요 뜯어낸 두께만큼 또 방음 작업할 때
지금 하부에다가 흡음 매트를 깔아서 두께를 맞춰줘야 돼요. 그걸 안 맞춰주면은 카펫이 안쪽으로 푹푹 꺼지겠죠. 사람이 타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안쪽을 맞춰줄 거고요. 그리고 방진 매트를 붙일 겁니다. 사실 방음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죠. 네, 지금까지 뭐 거의 한 25분 정도 했는데 사실 방음은 지금부터입니다. 방음하실 때 일단 앞쪽에 저기는 저거를 뜯으려면 저 위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뜯어야 돼요.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최대한 올려서 방진 매트를 붙이시면 돼요. 근데 간혹 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뜯는데 너무 심취해가지고 막 이제 방음이 목적인데 뜯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거 붙이실 때는 다른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철판에 최대한 밀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애초에 붙일 때 철판의 굴곡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붙이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냥 한 판을 평평하게 붙이시고 눌러서 붙인다. 그거는 실내 방음할 때는 사실상 힘들어요. 미리 이렇게 붙여놓고 굴곡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막 크게 많이 안 문질러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잘 붙어요. 그리고 바닥 카펫 같은 경우에는 바닥 방음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카펫이 있고 사람이 또 저기를 계속 밟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붙는, 저거를 떼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많은, 혹시나 방음하셨다가 떼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하면 굉장히 성격이 나빠지는 그런 또 부작용이 또 있어요. 이렇게 방진 매트를 길이로 쭉 잘라서 조금씩 붙여가는 겁니다. 우리 테트리스 하듯이 조금씩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미리 굴곡을 한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방진 매트를 붙이고, 이렇게 방진 매트를 붙이기 전에 한번 알루미늄을 한번 휘어지게 저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그 다음에 실제로 붙여야 될 상황이 있을 때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길이로 쭉쭉 자르셔서, 뭐 길이로 자르실 때 보통 요 제가 쓰고 있는 요 매트 같은 경우에는 6등분 정도 하시면 돼요. 6등분. 5등분 너무 두껍고요. 6등분 정도 하시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저 정도의 두께가 나옵니다. 저 정도 가지고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 방진 매트를 겹쳐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겹쳐서 작업하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냥 한 판을 딱 붙이는 것보다. 그리고 짜투리 있는 부분 또 붙여주시고요. 뭐 너무 이쁘게 간혹 그런 분들도 있죠. 저 방진 매트에 있는 그 프린트된 뭐 상표나 뭐 이런 거 모양을 막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한번 하셔도 되긴 됩니다만 방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렇죠. 예. 그냥 그 모양 맞추시지 마시고 그냥 덮어서 두 겹으로 바르세요. 그게 낫습니다. 조금씩 바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최대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는 방진 매트만 넣으셔야 돼요. 이 흡음 작업도 좀 이따 갈 건데, 흡음 매트를 넣게 되면 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있죠. 저 원래 순정 흡음재, 저게 조금 떠요. 뜨게 되면
더 보기 싫죠. 그리고 카펫을 체결했을 때 일체감이 또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 안쪽에는 방진 매트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뭐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거 없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붙이실 때 조금씩 손으로 애초에 붙이실 때 눌러서 붙이시면 나중에 또 뭔가로 뭐 롤러나 이런 걸로 작업을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조금 오래 걸렸는데 그냥 작업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한다 그냥 혼자서 FM대로 한다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예, 뭐 차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한 4, 5시간 정도 잡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다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침 일찍 시작하세요. 저 생각보다 뭐 영상 길이는 얼마 안 되죠. 뭐 1시간 정도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붙이시는 분들은 저 붙이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지금 앞쪽도 마찬가지,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의자가 체결되는 볼트 있죠, 구멍. 저기는 살려 두셔야 됩니다. 저기를 막아 버리시면 그냥 이제 보통 그런 적이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저 구멍을 막았어. 저 구멍 찾으려고 또 드라이버로 일일이 다 찔러보고, 또 방진 매트라는 게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지니까 저거 뜯으려고 또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애초에 처음 붙이실 때 저 구멍, 뭐 키가 들어가든 뭐 볼트가 들어가든 저런 부분은 꼭 살려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뒤쪽도 뭐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기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방진 매트 붙일 때는 꼼꼼함이 조금 중요하죠. 꼼꼼하게 세워라 내워라 음악 딱 틀어놓고 요거 딱 작업하시면 돼요. 저 키가 들어가는 부분, 저런 부분은 꼭 빼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내장재를 탈거하실 때 얘가 키가 어디 걸리는지 또는 뭐 다른 부분이 자동차 뭐 철판 면과 어떻게 닿는지 그런 거 미리 봐두시면 방진 작업 그리고 뭐 흡음 작업 하실 때 그런 거 좀 피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붙이다 보면 이게 붙이고 나서 나중에 뜯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느리지만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붙이는 거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또 뭐 이 소요 수량 몇 장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뭐 오코드나 일반 소나타나 뭐 비슷합니다. 방진 매트 6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흡음 매트 2장 이렇게 들어가고, 뭐 카니발이나 뭐 큰 차들 그런 차들은 방진 매트 9장 흡음 매트 3장 뭐 요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붙이실 때 너무 막 안 겹치게 한 판으로 쫙 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좀 빈 부분이 있으면 그냥 겹쳐서 그냥 붙이시면 돼요. 상관이 없어요. 방진 매트 두께 정도는 카펫이 가지고 있는 그 허용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막 2겹, 3겹 이렇게 붙여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차가 좀 무거워지겠죠. 뭐 다 붙였으면 다 붙이면 뭐 이런 모양이 돼요. 중간중간에 땜빵한 것도 있고요. 요런 부분 다 살려 놓아 주셔야 돼요. 저런 부분 덮어버리시면 큰일 나죠. 여기는 의자 볼트 체결하는 부분, 그리고 저쪽도 저런 부분을 다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방진 작업은 끝이고요.
이제 흡음 매트 작업을 할 겁니다. 흡음 매트 작업은 뭐 스타일마다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뭐 한 판 붙이고 시작을 해요. 흡음 매트는 방진 매트보다는 훨씬 신축성이 좀 있어요. 좌우로 또 상하로 이렇게 잘 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굴곡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이면서 조금 당기고 밀고 하시면서 붙이면 이렇게 다 붙어요. 쉽죠? 근데 흡음 매트는 좀 신경 쓰셔야 할 게 기본 두께가 한 9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겹, 세 겹 이렇게 중첩해서 붙여버리면 나중에 뭐 마감재라든지 카펫이라든지 그런 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겹을 붙이지 마시고 그냥 한 겹만 딱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는 테트리스 잘 하시는 분들 요거 잘해요. 감각적으로다가 재단을 좀 잘해야 되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흡음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인슐레이션 같은 거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요. 저는 뭐 이걸로 다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불도 안 붙고요. 그리고 물도 안 먹어요. 좋죠. 그래서 저는 요거만 써요. 그래서 본넷 뭐 엔진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피복이 좀 까졌다. 전선이. 그러면 전기 테이프로 감으시고 요걸로 감아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또 그걸 또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혹시 작업하시고 짜투리 남는 거 있죠? 버리지 마세요. 분명히 이렇게 작업하면 사람이 저걸 또 100% 다 쓸 수가 없다고. 그죠? 혹시 저렇게 하다 조금 뜨는 부분이 있어도 뒤쪽에는 그 시트가 있죠. 시트 쿠션이 있기 때문에 시트를 체결을 하면 저 부분이 딱 맞게 들어가서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는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 영상도 조금 길죠? 1시간 조금 안 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조금 안 자르고 가급적이면 빨리 돌리는 한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많이 안 자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요 키 구멍들은 다 살려두시고요. 키 구멍들은 조금 여유있게 살려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뒤쪽에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해보시면 속도가 조금 빨리 붙어요. 근데 안 해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이거 다 떼버릴게요. 이거 조수석 쪽에는 뭐 흘리시고 그런 건 아닌데 스펀지가 조금 축축해요. 왜 축축한지는 어디선가 뭐 물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에 뭐 차주분들이나 뭐 뭔가 쏟았을 수도 있어요. 저기 물기가 한번 들어가면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스폰지 스티로폴 있죠. 순정 카펫에 붙어있던 스티로폴 그거를 떼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 안쪽 굴곡에는 그냥 그대로 카펫에 올리면 허당이 되겠죠. 발이 뭐 푹푹 빠지고 하겠죠. 그래서 높이를 맞춰 줄 겁니다. 높이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다시 흡음재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카펫 그대로 쓰시면 그냥 저 상태에서 방진 매트 하시고 뭐 흡음 매트 한 팜 정도만 딱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높이 맞추는 작업은 특수한 경우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쭉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흡음 매트도 마찬가지로 방진 매트랑 똑같이 저런 식으로 붙여서 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흡음 매트 붙이실 때는 지금 가운데 카펫이 들어가는 부분 저 위에까지 붙이셔도 되고요. 저 위에까지 붙이면 카펫이 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위에까지는 흡음 매트는 안 붙입니다. 여기 좀 두껍기 때문에. 근데 뭐 인슐레이션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인슐레이션 어차피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저 안에 뭐 밀어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가운데 제가 봉 같은 거 있죠. 그 송풍구 있는 쪽 툭 튀어나온 부분 그쪽은 붙이지 마세요. 그쪽 붙이면 카펫이 뜹니다. 뜨기 때문에 요 바닥하고 뒤쪽 지금 뒤쪽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노면 소음이 저쪽으로 많이 타고 들어와요. 뒤쪽 엉덩이 쪽하고 저 벽 있는 쪽 저쪽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보시면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좋네요. 제 차도 작업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하는 김에. 그리고 카펫을 넣으실 때는 제일 앞쪽부터 맞춰서 오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빡빡하게 맞추시면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눌러서 맞추신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을 밀어 넣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또 영상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가운데 부분이 사실상 뭐 들어가는 부분이 뭐 한 3cm에서 5c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밀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서 밀어 넣은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그래서 반대쪽을 잡아 당기시면 저게 쏙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깔끔하죠? 그리고 좀 울렁울렁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카펫 장착은 끝입니다. 보기는 쉽죠? 보기는 참 쉬워요. 근데 이게 은근히 노가다라는 거. 카펫 작업하시고 이제 풀었던 내장재들 다 끼워줄게요. 내장재를 끼우실 때는 조심하실 거는 때리기 전에 키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내장재를 톡톡 두드려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립하는 부분은 지금 탈거할 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빠른 화면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은 뭐 영상이 막 2시간 3시간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요.
키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톡톡 때려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킥 패널 요것도 안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키 구멍을 맞추신 다음에 때리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딱 맞게 돼 있어요. 저렇게 톡톡 때렸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키 위치가 안 맞는 겁니다. 키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끝. 그리고 반대쪽도 의자를 넣기 전에 요 작업을 다 하시고 의자를 넣으셔야 돼요. 요것도 위쪽에 라인만 맞춰 주시고 때리시면 돼요. 쉽죠? 뭐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제가 그 내장재들을 다 꺼낼 때 그 부착할 위치 바로 아래쪽에서 꺼내죠. 뭐 저렇게 해야 시간도 단축되고요. 빠릅니다. 요거 할 때 보니까 저 안쪽으로 우유가 있어요. 냄새가 어디서 조금씩 나나 했는데 여기서 나네. 여기서 실내 클리닝을 하셨다 했는데 이쪽은 뭐 좀 빠뜨리셨나봐요. 그래서 여기도 쭉 해줄게요. 근데 이렇게 우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우유나 젓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조금만 남아 있어도 굉장히 냄새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냄새를 맡아보고 그 부분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화끈하게 그 주변 부분까지 전부 다 클리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자, 위치 맞추시고 때리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시트 하단부 할 때 안전벨트 요거 꼭 빼주시고요. 예전에는 그냥 저거를 그냥 묻어버렸죠. 예, 그냥 탈 때 저기 거슬린다고 막 묻어버리고 그랬는데 또 법규가 바뀌면서 뒷시트에도 안전벨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뒷시트 안전벨트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죠. 예. 뭐 카시트 뭐 그런 거 고정할 때도 써야 되기 때문에 베이비 시트 있죠. 예, 써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꼭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뒤에는 그리고 앞쪽에는 조금 조수석하고 달라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앞쪽에 후드 여는 저 손잡이 있는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워낙 좀 크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맞추시면 됩니다. 저걸 일부러 저 손잡이를 탈거하실 필요는 없어요. 쉽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아, 그리고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주유구랑 트렁크 여는 그 레버가 있어요. 레버. 저도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피스를 이렇게 피스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레버가 잘 움직이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요쪽에 보시면 피스가 있죠. 피스가 제대로 안 박히면 저 스위치가 딱 걸립니다. 위로 갈 때 딱 걸려요. 그리고 요 카바는 그냥 끼워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의자를 넣을 거고요. 조수석은 의자를 넣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의자 넣을 때는 의자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이 그 내장재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저 의자 넣다가 막 스크래치 나고 이러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잭을 꽂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시트를 고정하는 볼트 구멍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볼트 구멍이 지금 약간 삐뚤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저게 한쪽이 삐뚤하게 됐다 그러면 다른 쪽은 더 삐뚤해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 한쪽을 제대로 맞춰 주시고 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쪽에 두 개를 완전히 박아버리고 뒤를 박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있는 거 두 개를 완전히 박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걸어만 놓으세요. 어느 정도 돌아가게 걸어만 놓으시고 뒤쪽에도 걸리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박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앞쪽에 거 다 박았는데 뒤쪽 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앞쪽 거를 풀어야 되는 굉장히 또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 다 꽂아 주시고요. 요것도 위치 맞춰서 꽂아 주시고 손으로 톡톡 때려서 넣으시면 돼요. 저기 좀 삐뚤어만해요. 자, 헤드레스트를 끼워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조수석은 끝입니다. 이제 운전석 시트만 넣으면 끝나겠죠.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뒤에서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앞쪽으로 넣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앞쪽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잭을 꽂아 주시고요. 작업하다 중간중간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이렇게 잭을 이렇게 위에 3개 보이시죠? 3개 꽂아 주시고 밑에 고정 클립, 요 고정 클립, 그 다음에 잭 하나 둘 셋 요거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시트 구멍을 딱 맞춰 주시고요. 앞뒤로 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뭐 공구를 사용해서 박으시면 되고요. 지금 사이드 스텝 쪽에 내장재가 좀 떴네요. 저거는 다시 한번 눌러줘야 되겠네. 그리고 안전벨트 그냥 돌려서 체결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네요. 그죠? 그리고 커버를 끼우죠. 커버는 위에서 밑으로 슬라이딩 식으로 끼우시는 겁니다. 끼우시고 톡 끝. 이렇게 하면 작업 끝이고요. 이 차 구경 좀 할게요. 이게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들어가는 그냥 파워 모터죠. 핸들이 좀 많이 무거우셨나봐요. 저거는 교체를 하셨네. 그리고 요거는 순정 스트럿바. 순정의 스트럿바가 달려 나와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보면 옆에 안타깝네요. 요런 또 스크래치. 이건 스크래치라기보다는 위쪽에 뭔가 페인트가 묻었어요. 예, 페인트가 묻어서 요거를 뭐 그냥 눈에 보이니까 요거까지 잡아줄게요. 사실 방음 작업은 끝입니다. 끝이고 뭐 내장재들 혹시 틈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끝입니다. 요거는 뭐 시간이 좀 남아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요 차 같은 경우에는 도장 자체가 우레탄 도장인데 클리어가 없는, 그러니까 색상만으로 끝난 도장이에요. 이런 도장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컬러 코트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가 올라가죠. 투명이. 그리고 투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는 차들, 흰색 차들이나 뭐 빨간색 차들도 그런 차들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도장을 마무리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도장이 이제 하나죠, 하나. 이제 프라이머 치고 요거 하나로 끝내는 거죠. 오히려 이런 차들이 관리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사포를 어느 정도 지워주시고, 지금 요 부분은 도장이 깨지면서 안쪽에 그 때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저런 거는 사포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저거는 재도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런 것 때문에 재도장을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정 도장을 가급적이면 살리는 게 좋습니다. 재도장 아무리 잘해도 순정 도장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요. 컴파운드 좀 발라주시고요. 뭐 3000방 사포로 치고, 그 다음에 원래 손으로 하려면 5000방까지 치고 하면 되는데, 저는 뭐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3000방으로 하고 요걸로 마무리 해버릴게요. 천천히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카메라 앵글을 제가 계속 가리고 있네요. 멍청하게.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흰색 차들은 사포 작업을 하셔도, 그렇게 나중에 컴파운드를 작업을 하셔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예, 흰색 차가 제일 작업하기 쉽죠. 이제 보여드리면 요 선이 보이시죠? 이게 요거는 뭐 샌딩이나 광택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고요. 오늘은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